자, 이번에는 이제 그 원예 시설하고 부대 시설하고 그 작물 있잖아요. 원예 작물, 버섯 작물 같은 거, 요런 거에 대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우리가 이제 용어를 농업 시설물이라고 해요. 농업 시설물 하면은 원예 시설하고 버섯 재배사 있잖아요. 버섯 재배사가 이렇게 있거든요. 있고 이제 여기 이제 부대 시설이 거기에 이제 시설에 이제 붙어 있는 부대 시설 있잖아요. 있고, 여기에 이제 각종 작물들 있잖아요. 거기서 기르는 작물, 그냥 버섯 작물,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쪽에. 먼저 이제 농업용 시설물하고 이제 부대 시설 보험료 있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같이 붙여가지고 그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 시설 있잖아요. 한꺼번에 계산을 하거든요. 보험료 계산할 때. 적용 보험료는 농업용 시설물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그 다음에 지역별 농업용 시설물 종별 보험료율, 여기는 종별 보험료율을 적용하거든요. 종별.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시설도 인삼 해가림 시설처럼 뭐 1종에서 이렇게 5종이 있어요. 5종이 있으면 여기 요율 상대도 있잖아요. 요율 상대도를 다 이렇게 곱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종별 요율하고 요율 상대도 곱하기 보험료율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두 개를 같이 곱해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하고 부대시설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지역별 부대시설 보험료율을 곱해줘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주의할 게 뭐냐면 농업용 시설물 본체 있잖아요. 본체에다는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종별 요율을 곱해줘요. 요율 상대도하고 보험료율을 곱해주고 부대 시설 있잖아요. 부대 시설은 그냥 요율 상대도 안 곱하고 보험료율만 곱해준다는 거. 자, 요거 좀 조심하세요. 이쪽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전체에다가 그냥 단기료율 적용지수를 곱해줘요. 단기료율 적용지수는 좀 이따 내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단기료율 적용지수는 뭐냐면, 이게 1년 단위로, 보험기간을 보통 1년으로 하는데, 1년인데, 뭐, 4개월 가입했다든가, 요렇게 가입했을 때에, 이 단기료율 적용지수를 곱해주거든요. 단기간 가입했을 때, 1년이 아니고, 이렇게 4개월이나 5개월 가입했을 때에, 시설은, 다른 것들은 1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하는데, 원예 시설이나 버섯재배사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1년 미만으로 단기로도 가입할 수 있거든요. 뭐, 4개월 가입한다든가 5개월 가입한다. 이랬을 때에 이 단기료율 적용지수를 곱해주거든요. 여기다. 그래서 단기료율 적용지수 산출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이것 좀 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요. 보험가입 금액에다 요율만 곱해주는 거예요. 시설에는 뭐 손해를 따른 할인할 줄, 뭐 방제시설 할인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고, 보험가입 금액에다 지역별 농업 시설물에다 종별 요율을 곱해주고, 부대 시설은 그냥 보험료율만 곱해준다는 거. 이 전체에다가 단기료율 단기간 가입했을 때는 단기료율 적용지수를 곱해준다는 거.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수재이원 부부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 있잖아요. 이 보험료에 90% 적용한다는 거. 또 수재이원 부부장 특약을 가입하면은 여기서 또 10%더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이 수재이원 부부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습 침수구역 같은 거 있잖아요. 상습 침수구역 같은 데 있잖아요. 상습 침수구역. 홍수 같은 거 나가지고, 이게 피해 본 것은 보상을 안 하겠다. 나는 그거 보상을 안 받겠다. 그게 수재위험 부보장이에요. 상습 침수구역 같은 데들, 이렇게 비만 오면 물이 침범하는 데들 있잖아요. 요런 데들은 수재위험 부보장 가입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수재로 피해를 봤을 때, 물로 홍수 같은 거 나왔고 피해 봤을 때 나는 그거 보장 안 받겠다 하는 게 수재위험 부보장이거든요. 요걸 가입했을 경우는 보험료 또 90%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또다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설 작물. 근데 여기는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 시설인데, 시설 작물 있잖아요. 작물 보험료는 보험 가입금에다 지역별 종별 보험료율이에요. 종별 보험료율. 그러니까 종별로 몇 종이냐, 종별하고 보험료 요율 상대도 이것도 똑같이 적용해요. 시설하고 요율 있잖아요. 두 개를 곱해주는 거에다가 요율 상대도는 원예 시설에서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시설에도 적용하는 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단기간 가입했을 때 이것도 뭐 4개월 가입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단기료율 적용 지수를 위에 곱해 주거든요, 이쪽에. 그리고 시설 작물도 수재이원 부부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 있잖아요. 보험료에 90% 적용한다는 거. 요렇게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그 화재는 여기 주보험에서 시설이나 시설 작물 주보험에서 자연재해 조수면 보장하거든요. 그다음에 화재는 특약으로 가입해야 하거든요. 특약 가입했을 때 화재는 시설 및 부대 시설 작물 있잖아요. 화재 가입했을 때게 요거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화재 위험 보장 특약 보험료율에 돼 있잖아요. 여기다 단기료율 적용지수 곱해주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시설은 화재는 또 별도로 이렇게 가입한다는 거. 그 다음에 표고버섯 확장 위험 보장 특별약관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표고버섯 있잖아요. 표고버섯. 원래 이제 버섯에서 보상하는 재해는 시설이 피해보고 작물이 피해를 봐야 보상을 해요. 보상을 하는데 다른 작물들은 표고버섯 확장 위험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면은 시설 피해 없이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든가 작물이 그 다음에 이런 기상특보 관련 재해가 없는데 작물이 70% 이상 피해를 봐가지고 포기를 했다든가 요럴 경우에도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걸 분자 그 다음에 이 2번하고 3번 있잖아요. 이거 기상특보 관련 재해를 받는다든가 작물 70% 이상에서 포기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표고버섯에서 한해서만 이렇게 보상을 해주거든요. 다른 버섯 작물들은 시설 피해보고 작물 피해가 와야 보상을 해줘요. 보상을 해주는데 표고버섯 확장 이연 보장 그 특약을 가입하면은 이 기상특보 관련재나 작물 70% 이상하고 포기했을 때 보상을 해주거든요. 이때 받아들이는 보험료예요. 보험료. 이 보험료는 이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단기료율 적용제 요율 여기 보험료율 곱해주고 여기 이제 교재보험 화재위험 보장 특약 보험료라는 이게 좀 잘못됐어요. 이게 화재가 아니니까 이게 이제 보험료율 곱해주고 단기료율 적용지수 곱해준 다음에 할증 적용 개수를 곱해주거든요. 여기다는. 근데 지금 할증 적용 개수는 교재에 특별히 언급된 게 없어요. 지금 이게 곱한다고만 나오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은 이런 것들은 조건에 주어질 거예요. 조건에 주어지니까 그 주어진 거 그렇게 곱하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거고 화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보험료가 그 다음에 화재대물 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있잖아요. 화재 농업용 시설물이나 버섯재 배상 같은 거 하는데 요런 것들은 조금 알아놓으세요. 요런 거 적용 보험료는 산출 기초금액 1202500 요게 이제 딱 정해져 있거든요. 보험가입 금액이 아니고 산출 기초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화재위험 보장 특약 영업료율 요렇게 있고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따로따로 요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물 인상계수 있잖아요. LOL 계수라고 해갖고 대물 인상계수를 곱해주고 단기료율 적용지수를 곱해줘요. 저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화재임 같은 경우에 농업용 시설물이 보험료율이 뭐 8%다. 8%고 부대시설 보험료율이 2%다. 2%면 여기다 10%딱 해갖고 곱해줘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이제 좀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보장 있잖아요. 특별약관은 조금 다른 게 보험가입 금액이 아니잖아요. 산출 기초 금액이 있거든요. 이렇게 1225만원, 25,000원이 있거든요. 이쪽에 12025,000 이거 숫자들 암기해 놔야겠죠. 이거 암기해 놓고 대물 인상계수 있잖아요. 대물 인상계수를 곱해주거든요. 이거 단기료율 적용지수를 곱해주고 이쪽에 그러니까 대물 인상계수라는 것은 배상 한도액에 따라 한도액에 따라서 인상계수를 적용하거든요. 예를 들면 배상 한도가 10억일 때에 인상계수는 6.2를 곱해주면 되거든요. 배상 한도액이 얼마냐, 요렇게 1억이냐, 2억이냐, 3억이냐, 5억이냐 따라가지고 인상계수가 다 있거든요. 이렇게. 대물 인상계수. 이런 것들은 지금 조건에 주어질 거예요. 조건에 주어지면은 그거 사용하면 돼요. 주어진 거 사용하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알아놓으라는 거. 그죠? 화재 대물 배상책이라면 뭐냐면,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하는 책임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해갖고 내가 이제 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해갖고 다른
다른 사람들 거 있잖아요. 요렇게 배상 책임을 환자가 옮겨 버렸다든가 이렇게 해 갖고 배상 책임을 질 때게 배상 책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보상하는 것을 화재 대물 배상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거. 그래서 요거 화재 대물 배상 책임은 조금 알아놓으시고,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 부대 시설에 농업용 시설물 여기 알아놓고, 시설 작물 알아놓고, 농업용 시설물에서 여기는 농업용 시설물 보험가입 금액 있잖아요. 이제 구조차나 피복제 보험가입 금액이에요. 요거 시설물에는 종별료를 곱해주고, 부대 시설은 보험료율만 곱한다는 거. 그다음에 수재위험 부부장 가입 때 90% 여기다 이렇게 적용해주고, 시설작물 적용 보험료는 여기 지역별 종별료율 곱하고 단기료율 적용일수 곱한다는 거. 그다음에 포괄보상 확장위험 보장 특약은 할증 적용 개수를 곱해주고, 화재 대물 배상 책임 있잖아요. 산출 기초금에다가 요율 곱하고, 그다음에 대물 인상 개수에다가 인상 개수를 곱해준다는 거. 요거에 하나 특징이 있죠. 이렇게 대물 인상에 따른 배상 한도에 따라서 인상 개수가 다 있거든요. 대물 그거 이제 표에 있는데, 그건 이제 다 시험에 주어질 거예요. 주어지면 갖다가 그대로 곱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쪽인데. 자, 그 다음에 원예 시설이나 버섯 있잖아요. 농업용 시설물 있잖아요. 작물에 적용하는 요율 상대도 있잖아요. 요게 농업용 시설물이죠. 농업용 시설물이라고도 하고, 원예 시설이나 버섯 재배사라도 해요. 그게 같은 말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주겠는데, 농업용 시설물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설 작물 있잖아요. 작물에 적용하는 요일 상대도 인삼 해가름 시설처럼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시설에도 농업용 시설물, 즉 원예 시설이나 버섯 재배사도 적용하고, 그 안에서 키우는 작물이나 시설 작물이나 버섯 작물에도 이렇게 노율 상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적용하는 거. 그다음에 일종에는 철골 유리 온실과 철골 페트 온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버섯 재배나 경량 철골조, 요런 것들을 일종으로 보거든요. 이게 튼튼한 것들을 일종으로 본다는 거예요. 철골 유리 온실이나 철골 페트 온실 같은 것은 원예 작물 있잖아요. 이건 원예를 키우려고 하는 거고, 경량 철골조 같은 것은 버섯 키우려고 설치해놓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철골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 철골. 이렇게 철골이 들어가서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일 상대도 있잖아요. 이거는 0.7을 곱해줘. 30% 할인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인삼은 일종이 없어요. 2종에서 5종까지는 인삼하고 똑같아요. 허용 절충심, 허용 풍속이 지역별 내재형 설계 기준에 120% 이상인 하우스 있잖아요. 원예 시설은 0.8을 곱하고 버섯이나, 인삼은 0.9를 곱해줘요. 그 다음에 3종은 허용 적도심, 허용 풍속이 지역별 내재형 설계 기준으로 100% 이상에서 120% 미만인 경우 있잖아요. 요걸 3종으로 보고, 원예 시설 같은 거 0.9를 곱해주고, 4종은 허용 적선심, 허용 풍속이 있잖아요. 지역별 내재형 설계 기준에 100% 미만이면서 허용 적선심 7.9cm 이상, 허용 풍속이 10.5m 사이클 이상인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별 내재형 설계 있잖아요. 내재형이라는 것은 눈이나 바람에 견디는 힘이에요. 바람에 견디는 힘으로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내재형 설계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100% 미만이라는 거 못 미치는데, 근데 허용 적선심이 눈 7.9cm 이상, 7.9cm 이상 와도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그 다음에 바람이 10.5m 세크 이상으로 불어도 이게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요럴 때 허용적점 7.9cm 이상, 허용폭이 10.5m 세크 이상일 경우에 1.0을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5종, 둘 중에 하나, 허용 적선심이나 허용 풍속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을 못해도 5종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쪽에. 네, 1.0.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인삼이 1.2, 1.2, 1.1, 1.0, 0.9하고, 그 다음에 원예 시설이나 버섯 있잖아요. 1.1, 1.0, 0.9, 0.8, 0.7 요렇게 온다는 거.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원예 시설이나 버섯이 적용하는 게 0.1이 좀 적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딱 외우면 되죠. 인삼 5종 1.2 해갖고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원예 시설은 버섯자는 1.1부터 오는구나. 0.1 적어가지고 1.1, 1.0, 0.9, 0.8, 0.7 요렇게 온다. 요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요렇게 여러분들이 쪼끔 아시면 돼요. 1종, 2종, 3종, 4종, 5종 요렇게 쭉 가셔 가지고 요렇게 경량 철골조, 철골이 들어가면 이 무조건 1종이다. 원예 시스나 버섯잡에서 이렇게 하고 인삼은 없고, 2종은 허용 지역별 내재형 설계 기준에 120% 이상일 때게 2종이고, 그다음에 120% 미만 100% 이상일 때 3종이고 3종. 그다음에 4종은 여기에 인제 100% 미만이면서 허용 적설심이 7.9 이상, 허용 포성이 10.5m 세크 있잖아요. 10.5m 세크 이상이면은 4종이다. 5종은 허용 적설심이나 허용 풍속 있잖아요. 7.9, 둘 중에 하나만 해도 7.9 미만이든가 허용 풍속 있잖아요. 10.5m 미만일 경우에 5종으로 빠진다. 요랬을 때 인삼 해가리 시설 5종이 있잖아요. 요건 1.2부터 온다. 1.2, 1.1, 1.1, 0.9. 원예 시설은 1.2, 1.0, 0.9, 0.8, 0.7 요걸 상대대로 곱해준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표를 그려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해요. 여러분들 암기하는데 요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 다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 일종 종 구분하는 거 이렇게 또 써나올 수도 있어요. 요렇게 뭐 이렇게 이거 뭐 저기 원예 농업용 시설물 있잖아요. 농업용 시설물에서 4종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쓰시오 하면 요거 이렇게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요런 것들은 시설이나 원예 시설 같은 경우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벼 나왔고, 그다음에 적정 보험료 계산하는 거 몇 번 나왔고, 그러니까 시설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포도 같은 거, 비가림 시설, 그다음에 포도작물 같은 거 있잖아요. 신규가선 할인하는 거, 그다음에 원예 시설 같은 거 보험료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요건 언제든지 출제 가능성이 항상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꼼꼼히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보험료 계산하는 것은 항상 출제된다.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단기료율표가 있는데 단기료율 적용 지수 있잖아요. 단기료율 적용 지수. 단기료율 적용 지수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1년 미만 가입했을 때 있잖아요. 원래 보험은 다 1년 단위로 가입하는데 시설은 1년 미만도 가입을 가능해요. 1년 미만 가입했을 때에 적용하는 요율이거든요. 보험기간 단기료율은 15일까지는 15% 적용하고, 요렇게. 그 다음에 1개월에서 이렇게 쭉 6개월 있잖아요. 여기다 플러스 10%를 해줘요. 플러스 10%. 요렇게 70%고, 그 다음에 7, 8, 9, 10, 11 때는 있잖아요. 5%씩 많아져요. 75, 80, 85, 90, 95. 기본값으로 이걸 딱 적용을 해요. 여기에다가 이 단기료율에다가, 그 다음에 1년 미만 해당계 단기간에 가산요율을 좀 붙여요. 또 가산요율. 여기다 기본값에 기본요율에다가 단기료율 적용할 수 있는 기본요율에다가 가산요율이 있거든요. 가산요율은 월 중에 있잖아요. 4월하고 5월하고 10월을 제외하고 10%씩 가산해요. 그래서 화재 특약의 경우는 가산을 안 해요. 화재 특약은 가산 안 하고 100% 초과시 100%로 하고 이쪽에 있는데, 요게 뭐냐면 예를 들어 설명하면 보험기간이 4월에서 7월 가입할까 4개월을 가입했어요. 이게 단기료율 적용해서 4개월이면은 이 4개월이면 기본값으로 50%를 적용하잖아요. 여기에다가 4, 5, 6, 7인데 4, 5, 6, 7 여기 지금 보험기간이 4월, 5월, 6월, 7월이에요. 근데 4월하고 5월하고 10월은 가산을 안 해요. 가산을 안 하고. 그러면 6월하고 7월이니까 6월하고 7월 10%씩 가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면 단기료율 적용 지수는 이 기본값 50%에다가 가산료율 6월하고 7월 10%씩 가산해갖고 20% 가산했잖아요. 20% 가산했으니까 요거는 가산료율 70%를 이렇게 딱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요렇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쪽에는. 화재 특약의 경우에는 이 가산료율은 안 붙는 거예요. 화재 특약 그 보험료 계산할 때에 4개월 가입했으면 딱 50%만 하고 가산료율은 안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하고 5월하고 10월이 있잖아요. 이때는 가산료율을 안 붙인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4월하고 5월하고 10월은 이렇게 가산료율을 안 붙이는 게 별로 4월하고 5월하고 10월은 재해가 별로 발생 안 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가산료를 안 붙이고 나머지는 월별로 10%씩 가산을 한다는 거예요. 기본값에다가. 그게 단기료율 적용 지수예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 요거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쭉 이렇게 쪼끔 해 갖고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고 요런 값들은 좀 저기 숙지를 좀 해 놓으세요. 이쪽에 있는데. 요런 것들 시험은 그 손해평가사들이 한번 출제하고 손해사정사들이 한 번씩 출제하고 번갈아 가면서 출제를 해요. 번갈아 가면서 출제하는데 손해평가사들이 출제할 때는 기본 조건들을 웬만하면 다 주어요. 주는데 손해사정사들이 출 때는 조건을 잘 안 줘요 그냥. 숫자 안 주고 막 그렇게 저기 출제를 하거든요 이쪽에서. 그래서 그 11회는 손해사정사들이 출제할 이렇게 순번이니까 좀 어떻게 좀 암기해야 될 수치들이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쪼끔씩 암기를 해 놓으세요 이쪽에 있는데. 그다음에 인제 문제 예시 한번 보죠. 자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원예 시설 및 부대 시설의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시오. 제조달가액 특약을 가입했다고 했어요. 보험료는 원 단위 미만 절세해 오르고 보험 가입금은 1,000원 단위 미만 절세하라고 그랬어요. 요렇게. 자 조건에 보면 시설 면적이 400제곱미터고 제곱미터당 제조달가액이 1,500 저기 15,000원이라는 거예요. 15,000원. 그러면은 요거 곱한 거 있잖아요. 요거 곱한 거 400 곱하기 15,000원 있잖아요. 요거 곱한 거. 요거 곱한 것이 600만 원이나요? 600만 원, 600만 원. 요게 뭐가 되냐면 이게 기준 보험가입 금액이에요. 기준 보험가입 금액이 되고 시설은 요게 저 기준 보험가입 금액 있잖아요. 여기에 90에서 130% 사이에서 가입하잖아요. 사이에서 가입하거든요. 요렇게 가능한 여기서 보면 이제 가능한 최저한도 가입한다 했으니까 요런 기준 보험가입 금액 90% 가입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부대시설 보험가입 금액 이렇게 주어 버렸고 부대시설은 계약자 고지로 하는데 300만 원 주어졌으니까 하고 허용 적선수 및 7.5 허용 폭석이 10.9cm 세크라고 그랬거든요. 요쪽에 있는데 그러면 허용 절선심이 7.9cm 미만이 돼 버리니까 요거 딱 보면 요거는 그냥 5종으로 가는 거예요. 5종. 5종이면 요율 상대도 1.1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보험기간은 4월에서 7월 4개월이라는 거예요. 4개월 가입했고 농업용 시설물은 15%고 보험료는 부대시설은 10%라는 거예요. 요렇게 하고 뭐 농업용 시설물 가능한 최저한도 가입했고 수재위험 보보장 가입했어요. 그러면 여기 가입한 거에 이게 계산된 거에 또 90% 곱해줘야겠죠. 요렇게 곱해주고 정부 지원 50% 지자체 지원 30%면 계약자는 계약자 부담이 얼마라는 거예요? 부담은 1-50% 마이너스 30% 빼면 계약자는 20% 부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런 거 이제 쭉 하면서 이제 보험료를 구하면 돼요. 첫째, 농업용 시설용 보험가입 금액은 요렇게 요거 기준 보험가입 금액에다 있잖아요. 최저한도 가입한다 했으니까 90 곱하면 540만 원이 되는 거죠. 부대시설 보험가입 금액은 주어진 거 그대로 가져오고 종벌 요율은 허용 조건이 7.9cm 미만이니까 미만이 가지고 5종 써야죠. 요율 상대도 1.1 요렇게 쓰고 단기료율 적용 일수는 4개월이면은 여기다가 기본값이 50% 주고 그다음에 가산료율 4, 5, 6, 7인데 4월하고 5월은 적용 안 하잖아요. 6월하고 7월 10%씩 가산해야 되니까 10%씩 가산하니까 요거는 가산료율 20%를 해줘야 되거든요. 뭐 총 합계 단기료를 적용해 주시면 70% 쓰고 수재위험 보험량은 이게 산출보험액이 90% 적용해야겠죠. 90%. 자, 요렇게 하면 돼요. 자, 보험료는 보험 가입금액, 농업용 시설물의 보험 가입금에다가 여기에 시설물 보험료율 15% 해준 다음에 요율 상대도 있잖아요. 요율 상대도 1.1을 해줘야 돼요. 부대시설 보험 가입금액에다가는 요율 상대도 안 곱아요. 보험 요율만 곱하면 되고 요렇게 한 다음에 단기료율 적용지수 있잖아요. 단기료율 적용지수. 단기료율 적용 70% 해주고, 1 마이너스 이거 80% 빼준 것은 이거 정부하고 플러스 지자체 있잖아요. 지자체 빼준 거요. 이렇게 해주고, 이거 수재위험 부부장 가입했잖아요. 수재위험 부부장 가입했으면 90% 해주면 150,066이 나오거든요. 요렇게. 자, 요렇게 산출하면 되는데 요런 거 여러분들 할 때 계산할 때 잘 꼼꼼히 잘 봐야 돼요. 이거 숫자 뭐 하나 갖다 빼먹을 수도 있고 보험료 계산할 때게 또 계산하다가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실수 안 하게 다 알고 났는데 조금 잠깐 실수하고 틀려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좀 체크 다 해 주셔야 돼요.
다음은 이제 시설 작물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하라. 요렇게 재발 예정인 작물은 딸기다. 요렇게 보험료는 원따위 미만, 보험가입금은 1,000원 따위 미만 절차하라고 그랬어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보험가입금의 보험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딸기 보장 생산비 있잖아요. 요거고, 요거. 그 다음에 가입 비율은 그냥 50%를 주었거든요. 요렇게 주었으니까 보험가입금액 그냥 곱해갖고 1000 곱하기 12300 곱하기 50%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가입 면적에다 딸기 보장세액 곱한 거 있잖아요. 이게 50%에서 100% 사이에서 가입을 해요. 뭐 최저한도 가입했다고 하면은 최저한도 가입했나면은 100% 50% 가입한 거고, 최고한도 가입하면은 100%다 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 가입 비율을 50% 주었는데 여기다 최저한도 가입한다. 최저한도 가입 요렇게 하면은 여기다 50%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종별용 허용제도 허용푸스의 지역별 내재형 설계는 100% 이상 120% 미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3종이에요. 3종이니까 요율 상대도 0.9 해주면 되고, 수재이원 부부장 특약에 가입했고, 계약자 부담 비율을 주었어요. 그러면 20% 하고 보험료율은 10%다. 요렇게 하면 이제 요거 갖다 집계만 해주면 돼요. 보험료는 이제 보험가입금에다 지역별 종별 보험료에다가 단기료율 적용지수 곱해야 하잖아요. 보험기간은 4월에서 5월, 8월까지 5개월 가입했다는 거거든요. 5개월. 요렇게. 1년 가입했으면 단기료율 적용지수 적용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년 미만일 때만 단기료율 적용지수를 적용해요. 이게 보험가입금액은 그 다음에 가입 면적에다 딸기 보장생산 있잖아요. 제곱미터당 보장생산비에다 가입 비율 50% 해주면 615,000이 나오거든요. 이게. 종별료는 3종이니까 요율 상대도 0.9 곱해주고, 단기료율 줬으면 5개월이면은 기본요율이 60%에 60%, 기본값에다가 가산은 4, 5, 6, 7, 8 가입했잖아요. 그러면 4월하고 5월은 하고 10월은 가산 안 하니까 6, 7, 8, 그러니까 월별로 10%씩 가산해야 되니까 30% 가산을 해줘야 돼요. 뭐 합계 90%가 되고, 보험료율 10%에다가 계약자 부담 비율은 20%거든, 20%. 수재형 보장 수재이원 부부장 가입했으니까 90% 적용하고, 그 문제에다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보험료율 10%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요율 상대도 0.9 곱해주고, 그 다음에 수재이원 부부장 가입했으니까, 요율 상대에다 가산 단기료율 적용지수 요렇게 해주고, 이쪽에 여기 요율 상대도 곱해주고, 계약자 부담 비율에다가 수재이원 부부장 있잖아요. 수재이원 부부장 갔으니 90 이렇게 곱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89661이 나오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집계해놓고 여기다 갖다가 뭐 빼먹지 말고 잘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뭐 보험료 산출한 것이 그렇게 엄청 어렵고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면은 이런 부분으로 다 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잘 보고 조건에다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찾아와 주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시설 작물이 조금 복잡해, 농업용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보험료 숙달 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계산하는 거. 그 산식에다가 요거 이렇게 갖다가 넣어주고 빼주고, 또 이렇게 좀 짤짤한 수치 같은 거 암기할 건 암기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여기까지 해서 농업용 시설물까지 해서 보험료 계산하는 거 어느 정도 다 했어요. 다 했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방제시설 할인이나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설명해드리고, 환급보험료 같은 거, 그런 거 계산하는 거, 그런 것들 좀 공부하시면 보험료도 다 하시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번 시간 여기서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